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연관관계와 상관관계를 우리가 인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지 출발점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시간과 느낌에 대한 논쟁은 아예 피해라. 아예 그냥 이거의 출발점 자체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라. 사실은 옮기고 주장은 뭐예요? 검증을 해야 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또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백미인지 아닌지 따지고, 주장이라면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논증하라. 그 논증은 그 주장의 출발점이, 그 사유의 출발점이 인과관계냐, 연관관계냐, 상관관계냐를 보고 판단한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뭐다? 주제에 집중하라. 오로지 주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소통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접속사 없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한 문장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자, 문학적 글들은요, 문학적 글쓰기나 어떤 시적 언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가 갑자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 뒤에 점프가 다 찍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제에, 다음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한 문장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 장면에서는 농인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고서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면 한 문장 안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는 한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한 문장에 담을 수 없는 주제라면 아직 내가 그 생각의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나부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표현이 안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러한 주제로 시작했는데 끝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기꾼들. 그죠? 그리고 그럼 이단은 있잖아요. 이단인 거 아세요? 이가 다른 이자에다가 끝단자, 끝이 달라. 분명히 출발점은 주제 이 주제였는데 결론은 엉뚱한 걸로 나와서 이게 이단이에요. 애족 최태민이, 그죠? 해마음 봉사단, bun국 봉사단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나 이게 애국행인 줄 알고 이렇게 다 했는데 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재산 축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가 일관성 있게 끝까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주제예요. 그런데 주제는 이거라고 던져놓고 저는 엉뚱한 결론을 합니다. 이것들은 사기꾼이거나 이단이거나.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검찰이 얘기하는 거, 허가리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시작은 뭐야? 근데 끝은 어때요? 그 주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래. 이게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분명히 주제는 뭐였어요?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그 주제는 온데간데 없이 또 다른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데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 만들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못하는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일관성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소크라테스 씨가 뭐라고 했죠? 괴변이었어요. 괴변. 네?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네? 이 소피스트가 득세하면 그 나라는 망하다고. 그럼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90%에 우리 자체가 주제가 없어. 내가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 난 주제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주제로 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제가 나의 생각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수첩공주 아닙니까? 수첩공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만 못하니까, 전용위원회, 늘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그 전화 한번 해주시라고, 진짜 고생해서 전화를 물어보거든요. 야당이 그 행정수도를 갖다가, 어디가 공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디로 옮기거나 뭐 상관있나?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요. 저 평소에 전화하시는 데 가서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그랬대잖아요, 전용호 의원이. 그래도 진짜 구석이라도 물어보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야 수건을 이사한다고 해봐. 그랬다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뭐예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바타예요? 나는 누가 불러주는 거요? 누가 말해주는 거랑 전달하고. 근데 이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뭐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요번에 기가 막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대통령이 요번에 사과문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최순실이라는 거 이런 또 비선 실세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서 문제가 됐지만 비록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창조경제니 뭐 스포츠 문화 이 사업 자체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본 건데 이것 자체도 평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비선 실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이런 창조 문화 창조 경제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했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 네,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생각하는 거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인간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그죠? 자동차 몰고 다니고, 도시의 삶. 이건 과거에 누군가가 생각해서 현실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지배구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 경제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본 적도 없어, 사실은. 그냥 그렇게 배워온 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본 적도 없어. 인간관계를 따져본 적도 없고, 연관관계를 따져본 적도 없고, 생각하는 데가 이상적 사회라는 걸 생각하는 적도 없어. 그냥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하지? 그거밖에 없어. 무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넌 내가 볼 때 진짜 박근혜와 텐트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쓰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들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제가 우주적인 태생자 편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구조가. 거기서 무엇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광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사람이 보세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어떤 철학을 갖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처음에 친박적 새누리가 꽃감 맡아가지고 그냥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했다. 요즘 친박이 이렇게 되고 새누리 정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거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 지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권력의 자리에 아무것만 싶은 거야. 그럼 다른 거하고 뭐가 있어? 똑같아요. 실망이요.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취향과 느낌에 대한 문제를 묻자면 이건 아니지 왜? 두 번째,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라. 세 번째, 끝까지 주제에 집중하라. 주제에 집중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신분열자가 얘기하는데요. 진단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 증세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정신분열증과 증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수분 이런 대화만 하고 있잖아요. 어땠더라? 이뻤더라? 야, 뭐 옷이 뭐 어땠더라? 뭐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예? 나는 그게 싫더라? 난 제일 싫더라? 난 제일 좋더라? 순 그런 얘기예요. 이런 대화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80% 이상이 이런 대화를 하시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주제가 없어요. 그죠? 끝없이 열망합니다.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근데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다는 것은 뭐냐? 이성적 사회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제가 없는 글, 주제가 없는 말, 주제가 없는 생각. 주제라는 게 좀 뭘까요? 주제. 자, 주제. 주제라는 게 뭘까요? 그럼 주제라는 게 뭐예요? 주제. 제가 뭐죠? 주자가 뭐예요? 주인주자. 주제. 제가 뭐예요? 제시하다 때. 주제라는 것은 뭐예요? 메인 메시지잖아요. 메인 메시지. 메인 메시지. 근데 여러분, 왜 주제가 없어? 주제가 있지. 자, 여러분, 교회의 설교 보세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죠? 본문은 여기저기서 뽑아요. 그죠? 제목도 뭐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복받는 사람. 그렇죠? 그 주제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 주제의 출발점은 뭐예요? 인간관계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하나님 열심히 있는 복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인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관이라고 해서 상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열심히 있는 복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하면 가장 벌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생 당하다가, 그죠? 나중에 제자들한테 버림당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가장 실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가장 실패자가 네? 가장 낙오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며 우리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복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에 행보에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틀린 거. 그럼 뭐예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사기죠. 거짓. 그런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국에 나와서 뭐 시대에서 어디 뭐 나와가지고 막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 부흥강사들. 그 부흥강사 부흥회하고 뭐 그 설교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감정과 정체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공감이 있고 뭐 하는 짓을 느끼고 막 네? 그죠? 울면서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여기 있죠. 그죠? 그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제 없어요. 그런 건 주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도 알죠? 저 초등학교 때 안동에 있어요. 시험 점수. 근데 왜 이렇게 외우게 하시죠? 말이 어려서가 아니라 이상한 거부감을 느껴요. 내가 민족주의 역사적 성격을 태어났단 말이야. 어린 내가 막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썼어야 했어요. 지금도 외워요. 내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알아보세요. 그 문장, 여러분 그 국민교육헌장의 그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뭐예요? 나라말 자주 들어요. 네? 말 잘 듣는 국민이라는 말 잘 듣는 국민. 네. 그죠, 여러분? 예. 그죠? 그 국민교육헌장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외우고 그걸 지켰을 때 그 지킴의 결과가 누구한테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이거 두 개는 2천만. 누구한테 좋아? 나한테 좋아요? 그죠? 인과관계는 명확해요.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결정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이 누구에게 돌아가나, 어떤 결과가 나오나 따져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가게는 얼마인데 다 전량 왜?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지배하는, 세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언문, 이런 거 싫어해요. 예전에 한때 교회도 유행했잖아요. 개혁교회 한다는 데마다 막 유행했어요. 우리 교회 사명사명 막 이런 거.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좀 만들긴 했지만은 한 문장으로 그 암송하고 뭐 해야 돼. 그런 거 너무 쉽다. 그건 의미가 없어. 자. 취향과 느낌에 대한 문제를 따라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라. 그리고 주제에 집중하라.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주제라는 게 뭐가 주제가 될 수 있냐? 주제는요, 이 인과성이 명확한 메시지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주제예요. 여러분 가장 이성적 사회를 잘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이성적 사회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어요. 이성적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신문사는 요 기자들 쓴 거 보세요. 철자도 틀리고 뭐 말도 틀리고 과학 논문인가요? 과학 논문. 과학. 예. 그리고 숫자.
숫자가 여러분 이성적 사유. 왜냐면 숫자는 명확한 근거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공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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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수학을 접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 야, 내가 번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지? 내 돈은 다 어디로 갔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빚을 많이 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는 게 내 사업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갚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정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안 갚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업을 조금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그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 함수를 회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왜 부채를 갖고 왔을까? 이 부채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본금이 아니면 다 부채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X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네? 부채죠. Y잖아요. 네. Y. 그죠, 여러분? 자, 그럼 부채를 왜 갖고 왔어? 내가 자본금을 부자국해서 뭔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일으키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채를 받아. 부채를 끌어온 거야. 그러면 사업을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빨리 벌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빨리 벌어서 부채를 빨리 갚고, 그죠? 그죠? 털고,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자나 그 이익 배당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이익은 다 내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네? 자, 세금 문제를 차지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내가 내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기에는 모자라 돈이. 모자란 걸 때우려고 내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부채를 들어와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봤어요. 근데 내가 주는 이자가 아깝고 이익 배당금이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빨리 갚아야 되겠다 하고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는 또 뭐가 부족하게 돼요? 자본금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주고 투자 배당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익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 돈 빨리 갚어. 그럼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이 사람한테 4만 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하게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삼성도 일정 비율의 부채를 깔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회사를 망한다? 그럴까요? 자, 국제 기준에 의하면 BIS 기준이 있어요. BIS 자기자본주의죠? 그죠? 자, BIS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대한항공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항공. 한진이 지금 뭐 엄청나지만 자,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1000배가 넘어요. 200몇 배가 돼요. 자기자본 비율의 몇 배예요? 자, 중소기업이 자본 장식이 2배만 되면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문 닫아도요, 그 대표자는 빚더미에 앉아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데들 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렌탈을 해야 되잖아요. 롯데렌탈, 구모렌탈, 자기자본으로 따지면 수백 배요, 부채비율이. 왜 이러니? 근데도 회사가 잘 돌아가. 이건 뭘까요? 대한항공의 비행기는요, 여러분, 95%가 리스입니다. 리스. 전부 리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죠.
부채죠. 있으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빌려온 거예요. 렌탈해 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부채가 엄청나게 있어요. 자기 자본이 뭐 1,000몇백 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 표를 팔아요. 항공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리스비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융비용.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여기 앉을 거냐? 잠깐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료가 비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저가 항공사는 왜 쌀까요? 왜 쌀까요? 왜 싸죠? 싼거 중고 비행기. 중고 비행기. 싼 거를 직접 사니까. 직접 사거든요. 걔는 안 밀려요. 싼 비행기를 직접 사요. 할부에도 3, 3만 원. 샀으니까, 네. 투자금은 원래 들어갈 때 자산으로 잡고 있잖아요. 자산운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연이 빠지면 못 빠지면 못 빠지니까 우리 싸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남는 비용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채 비율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온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배우. 배우. 배우가 대마불사. 네. 그게 비행기야. 그러니까 부채에 의존해서 사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재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담장이를 먹는 거예요. 어느 담장? 도로 담장. 안쪽으로 떨어지면 부차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XY 방정식이에요. XY 방정식. 결국 따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회계 어렵잖아요. 재무제표 보는 거 어렵고 소비 계산서 보는 거 어렵고 대차제표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걸 여러분 방정식으로 딱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방정식. 그러면 다 나와요. 대차제표는 한 장에 뭐가 나와야 되죠? 답이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방정식 조건을 쫙 주고 답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대차제표는 뭐예요? 왼편과 오른편 차변과 대변의 합이 0이 되는 거잖아요. 0이 되는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히, 그러니까 용어를 어렵게 한 거야, 용어를. 용어를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 아니까, 대학원과 폐기가 생각나 별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영만 만들면 돼.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것이 무지 때문이었구나. 무지. 알아야 되는구나. 끝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인간학명에서 이성적 사회를 끊임없이 잘 모르고 어렵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런 사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건 인간관계인가 영역관계인가 생각관계인가 끊임없이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핵심은 여기 내가 이성적 사회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성적 사회를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요. 누가 이기죠? 몇 대 몇으로? 네? 몇 대 몇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애들 난리 나서 저희는 막 비상사태가 되는 저희는 국정 중단사태가 되는 저기 빨리 책임총리를 좀 세우시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지난 시간에 맨체스터 전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전면적 향이 어디요? 지전. 국지전으로 써야 돼. 국지전에서 우리가 몇 배? 몇 배? 1.7배? 1.7배. 그럼 이긴다고 그랬죠? 그죠? 국지전으로. 자, 아, 국지전은 3배고, 전면전이 3배고, 예. 3배. 자, 여러분, 그, 사자는요, 사냥을 할 거거든요. 때론 뭐죠?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이 전면전으로 써요. 그렇죠? 이쪽으로 쫙 몰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몰다가 약한 것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사냥한다. 전면전으로. 자, 하이에나는 어떻게 사냥하죠? 하이에나는 붙이죠. 하이에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네가 직접 사냥을 해서 배를 채우기보다는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그렇죠? 뺐어. 그렇게 하죠. 그럼 사자하고 1대1로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무슨 누가 이깁니까? 정정당당하게 붙습니다. 사자가 하나는 이기죠. 이긴다. 근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1대1로 안 붙습니다. 놀랍게도 사자 한 마리당 하이에나가 3마리가 붙으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혼자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자는 때를 이뤄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죠? 때를 이뤄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있는 상태에서 싸움의 범위가 국지전 양상이 딱 됐을 때. 왜냐하면 국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냥을 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의 판이 축소되는 거예요. 정면전에서 국지전 양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는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얼룩말을 뜯어먹습니다. 예, 가지를 뜯어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이에나들이 쌩을 이루어서 둘러싸요.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자들 쫓도 못했던 하이에나들이 막 도발을 해요. 그죠? 도발합니다. 도발을 해요. 3배의 무기를 가지고 도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싸움의 전략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이에나는 사자가 사냥을 하자마자 절대로 사냥감을 뺏지 않는다. 사자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뺏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대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이,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그냥 니들은 찌꺼기 먹으라 하고 스스로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잡아먹으면 되지. 그게 하이에나가 사자를 제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자는, 자, 여러분, 하이에나가 때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하이에나는 그렇게 안 해요. 자, 하이에나는 점. 그러니까, 사자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때 물이. 얼룩말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으로 포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자는 여기 있는 사자가 이렇게 몰아요. 몰면 이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얼룩말이. 그런데 여기 매복하고 있던 사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면 급격하게 방향을 틀잖아요. 그죠? 무리의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나는 그 틈에는 약한 놈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얘들을 사냥합니다. 근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할까? 하이에나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뭐냐면 로마 군단처럼 움직인다고요. 일사불란하죠. 근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하냐? 하이에나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얘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영양대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도 있고 무심한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아주 불규칙죠. 한 마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때로 있는 영양대 입장에서 보면 한 마리 떨어져 있는 하이에나는 어디에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중요한 거.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 점점 하나하나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연결 패턴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얘들은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다치거나 병들거나 응? 죽은 썩은 고기가 있다, 먹이감이 있다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애들이 이 장소로 어디 가장 최단 거리로 모일 수 있도록 얘들은 이렇게 점조식으로 점과 선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얘들은 이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 구역별로 나눠서 이 구역에 발생하는 먹잇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구역에 사자가 들어와서 사냥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사자가 일정한 범위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모이기 시작.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사방에서 모여. 그들이 사자들을 둘러싸고 그 도발을 해. 3배의 우위를 가져. 그러면 사자들이 에이 어느 정도 배를 채웠으니까 그래 너는 찌꺼기 먹으러 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요. 하이에나가 아주 비열하고 약삭빠르고 그런 동물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지만 하이에나는 천재라는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다. 전략적. 전력으로는 사자와 맞설 수가 없어요. 사자는 3배가 더 크고 3배가 더 힘이 세요. 하지만 얘들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국지전 싸움을 해야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략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칙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일. 두 번째, 반대는 뭐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해야만 하는.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뭘까요?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강자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기서 출발. 그럼 약자는 어디서 출발해요? 하기 싫은 일. 아니죠. 하기 싫은 일은 아니죠. 해야 할 하기 일. 싫은 강자는 약자는 모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아, 해야 할 일. 네? 하기 싫은 일. 약자. 사자는 보세요. 수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 전체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이 많은 영향들 이게 다 내 거야. 얘들 갖다가 싹 쓸어버리겠어. 다 쓸어버리겠다. 포부도 크고 사자 같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야, 그 우두머리야. 오늘은 여기서 사냥한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선택해요. 전장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죠? 근데 하이에나는 힘이 약해요. 오래 뛰어가는 힘이 약해요.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쪽수밖에 없어. 머리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냥.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예요. 이거.
1번하고 4번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누가 더 성공할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어떤 결과? 4번이 이 둘이 해보니까 4번. 자, 왜 그럴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고양이들 기분이 자기가 꿈을 찾아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뭔가 동력이 있으니까 더 강력한 어떤 희망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있으니까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가? 근데 아니야. 내 강아지 지고 있어. 고양이 막 대신에 이 1번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신화가 된다. 사람들한테는 막 승성을 받고 우러러를 받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성공을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화려한 성공은 아니더라. 이게 있어요. 근데 만족도를 보니까 훨씬 성공률을 보니까 이쪽이 이쪽하고 얘기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차이가 벌어져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성공한 상가도 보세요. 엄청난 차이. 그럼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를 따져봤어요. 이런 논리적, 이런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논리적 인과관계. 자, 뭐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죠? 그죠? 충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콤 글래드월이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뭐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기만 한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는데 급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 능력이 커지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전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 순환관계가 계속 이 사람을 성장시키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이런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까 XY축의 사이클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1번까지 가더라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 라는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행동심리학,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자는 하고 싶은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걔네는 사자처럼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난 저거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돼.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 논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 인식으로 흘러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너희는 흑수저니까 흑수저도 살아.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흑수저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 이 일을 더 잘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공부 좀, 책을 좀 보는 애들이 야, 이걸 좀 내가 좀 보강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좀 책을 좀 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게 좀 약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수란 가운데 오면서 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올라가요. 그죠? 전에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전에는 내가 더블 악셀밖에 못했는데, 야, 내가 대회 나가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트리플 악셀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번에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트리플 악셀 트위스트를 해야 되겠구나.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에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이 이거, 나는 그거, 에이, 포기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소리가. 됐거든요? 오늘 네가 될 것이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현실이 이렇고, 에이,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래, 최승씨 같은 그 정의가 같은 말이야. 이대가 학칙을 바꿔가면서까지 개돼지들, 수저들 하려고 똑같이 먹여주고 적당한 유혹거리만 건져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의도대로 내가 가는 거야. 뭐야? 그랬단 말이야? 참,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내가 당장 이건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아, 이거 할 수 있어?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걸 좀 더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구나. 그럼 그걸 또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냈더니 내가 전에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더 올라가는 계속 이런 수련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XY집의 상승 목숨에 내려가지고 내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우리는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피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하고 이 3, 4번에 수단을 줘야 돼요. 나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그래서 일본을 가리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위를 한번 보고 저 위로 가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돼? 이것이 약자가 강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이 나라를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피켓 들고 나가서 거기 가서 행진을 하던 촛불을 들고 뭘 하던 응? 뭐 투표 때 정말 우리가 두번하지 그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 뽑지만 신고하게 하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에이, 뭐 나아가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여러분, 기도에 어떤 주술적 힘이 있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소원성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교회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라는 게 왜 희망이라고,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인간이 정말 가장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전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죠?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기도만이 유일하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나는 기도만 한다. 그런 힘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어떤 학생은 나는 공부하기 잘됐다 공부하기 싫은데 대학을 가고 싶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신다고 나는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지만 다 포기하고 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한다. 그 부모님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난 믿음이 있어. 그래 아들아 열심히 기도해라.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 그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상정해놓고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순실과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건 미친 짓이고 그거는 뭐 사교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사업하시고 목사님이 이 사업에 대표시니까 망할 일이 없겠네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잘 알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사업 잘해서 성공하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판으로 사업하면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번 국정농단 상태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자주 나오겠죠. 아까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이게 뭐예요? 권력을 사유화했다. 누가 사유화했어요? 최순실로 대표되는 그 비싼 실세들. 왜? 권력은 공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와요? 국민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국민이 뽑았어요. 그 뭐예요?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권력을 당신이 우리의 대표자로 사용하라고 우리가 위임해 준 거예요. 그죠? 국민이 대통령에게. 근데 대통령이 정상적인 자기 국가로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비선 실세들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공화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공산당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빨갱이가 뭐 저기 아닌가 여러분.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유라는 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감성적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력과 성령이라는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최순실, 최태민, 박근혜 그 관계를 사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씨가 세상에 내가 사교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교에 빠진 거죠.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로 등록되어 있는 사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들어주신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들고 빌면 소원 성취해준다. 그럼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사교들이 다 떠드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최후의 순간, 아까 얘기한 거, 최후의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기도의 힘.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밖에 못하는 상황. 그래도 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저항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꾼 저항의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 바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피하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타협하고 적당히 펀스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일, 내가 선하다고 믿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신정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로 나타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약자가 역사 속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루는 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힘은 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대. 야 그 뜨거운 풀목불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대. 야 열심히 평소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계속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왜? 골모로 잡혀왔잖아요. 그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꿈을 이루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그래서 그 다니엘로 인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유대인의 정신입니다.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세계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갑중의 갑들이 되고 제 갑중에 대해서 우리 갑중에 대해서 각이 있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신이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3세의 짧은 인생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인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누구야말로 승리자고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숙제인 것을 원망하고 신뢰하는 한탄하고 있고 절망 속에서 내가 또 이루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당화하면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은 여기 있고 이건 또 하기 쉽지 않고 나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시대에 편승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죠. 성령, 그걸 깨달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그게 통했어요. 고대사의 신분상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팔자술관이다. 전생의 업이다. 너에게 주어진 그거는 신의 뜻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나는 기독교에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변화를 길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정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BC, AD, BC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전, 기원전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 그 정신. 우리가 그 정신을 개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이성적 사유, 논리적 말과 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약자가 감사할 이룰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걸 실천하는 삶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항하고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뒤돌아볼 때 내가 이만큼 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갖습니다.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증인, 그러니까 제가 증인이고, 내가 정말 증인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네? 나는 증인이야. 성경이 참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증인.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런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기독신앙, 그런 통속적 신앙에서의 기독교인인 줄 알지만, 저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